자, 이번 시간은 반구대 암각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반구대 암각화가 훼손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보존 대책과 왜 훼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5년도에 사연댐이 들어서면서부터 훼손이 진행이 빨리 급속도로 되고 있고요. 1차적으로 사연댐이 들어서기 전에 반구대 암각화 지역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연댐이 지어졌고요. 사연댐이 지면서 매년 4개월에서 8개월 사이가 물에 잠겨 있고요. 그래서 모래나 자갈이나 모래가 암벽을 때려가지고 훼손이 됩니다. 그 훼손이 되는 더 큰 이유는 어떤 거냐면 이 밑에 나와 있듯이 사암과 세일로 이루어진 퇴적암층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그리고 더 빠르게 훼손이 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문화재청은 이렇게 빨리 훼손이 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위를 52m 이하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울산시가 굉장히 난색을 표시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식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52m 수위를 조절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건축가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물막이댐을 건설하자. 카이네틱댐을 건설을 해가지고 이 벽이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가지고 보존하자는 거고, 수위가 낮으면 이것들이 내려오게 되고요.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위로 올려서 보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이 또 반대를 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암각화 침수 가능성은 줄게 됩니다. 카이넥댐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카이넥댐을 지으면서 경관이 훼손이 불가피하고요. 그리고 골짜기 폭발, 진동 등이 암각화 훼손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에서 울산시가 식수가 부족하다는 거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위를 조절하면요, 한 3만 톤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18만 톤에서 15만 톤으로 준다고 하는데요. 근데 국토부에서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 평균 사용량이 14만 2톤이죠. 그래서 3만 톤이 줄어도 식수로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족한 공급량 같은 경우는 낙동강 옆에 대암댐을 끌어와서 3만 톤을 확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제기하고 있는 식수 부족은 변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문화재청이 얘기하고 있는 52m 이하로 유지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반구대 암각화에는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관심을 가져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이 반구대 암각화를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보존 방법을 생각해냈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고인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고인돌에서 배울 건데요. 고인돌은 큰 돌 몇 개를 세우고 그 위에 덮개돌을 무덤이라고 볼 수 있고요. 피라미드라는 오벨리스크, 스테넨지, 카르냐크 등과 거성 문화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이점은 고인돌은 전 세계의 40%가 우리나라에서 있게 되는 게 고인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고인돌은 북방식과 남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방식은 4개의 판석을 돌방을 만들어 위에를 안치하고 흙으로 덮은 다음 그 위에 괸돌을 받쳐 덮개돌을 올리는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북방식은 이꼬르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둑탄식이라고 하는 남방식은 석실의 낮은 괸돌입니다. 여기 낮은 괸돌을 받치고 덮개돌을 올려 괸돌이 없이 덮개돌만 올리는 고인돌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남방식은 바둑 판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 여기 있는 게 북방식이고 여기 있는 게 남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고임돌이 굉장히 높아서 탁자처럼 생겨서 탁자식 고인돌, 고임돌이 낮아서 바둑판처럼 생겨서 바둑판식 고인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원래는 이 뒤에 돌이 하나 막혀져 있고 여기도 돌이 막혀져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방이 만들어져서 다 막혀져 있었지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는 요것들이 없어지고 이렇게 2개만 서 있게 되는 거고요. 이 안에다가 시신도 놓고 부장품들을 넣어서 문을 막고 하는 게 이제 북방식 고인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방식 고인돌은 요 밑에다가 시신도 놓고 부장품들을 놔서 그 다음에 덮개돌 올리고 그 다음에 요 괸돌을 받친 다음 맨 위에다가 큰 덮개돌을 올리는 게 남방식 고인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인돌 제작 과정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는데요. 고인돌 제작 과정은 처음에 고임돌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땅에다가 땅을 파고 고임돌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임돌을 세운 다음에 이 고임돌이 세워져 있는 곳에다가 언덕을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흙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흙을 채우죠. 그 다음에 무거운 돌을 뒤에서 밀기도 하고 앞에서 끌기도 하고 여기다가 나무 통나무들을 넣어가지고 잘 굴려가지고 요 위에까지 올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올라간 그곳을 흙을 제거를 해서 요 이제 고인돌 모양을 하는 거고요. 여기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밑에서 보면 이렇게 고임돌이 있는 부분들을 그 고임돌 모양대로 파가지고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긴 세월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게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 과정을 알아봤고요. 그래서 고인돌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볼 수 있겠죠. 청동기 사회는 계급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정착 생활도 하고 농사도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런 전쟁들에서 승리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부족이 더 크게 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고인돌은 권력을 보여주는 이런 상징적인 조형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혹자들은 제단으로 사용했을 것이다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인돌에 배웠고요. 선생님 강의를 듣고 빈칸을 작성하고 맨 마지막에 이 부분도 작성해서 하고요. 이 내용은 문화재청에서 작성한 내용이니까 한번 집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내용은 친구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 말미에 볼 수 있도록 합니다.